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에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오늘로 딱 2주 남았습니다만 이 도쿄올림픽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지시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우리 근데 맨날 만나가지고 속 시원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분노에 찬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죠? 예. 자, 일본 코로나19 상황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 도대체 어떻길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서 무관중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예. 그 앞에서 기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그 일본 전체가 2,000명대 확진자 넘었습니다. 사실 그 2월 20일까지 긴급 사태를 여러 개 정도 도쿄를 비롯해서 도시에 발령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일단 해제한 거죠. 오키나와를 빼고. 네. 네, 그런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일본에서는 제 5차 대유행 그런 식으로 5차 가고 있어요. 유행이요? 예, 예, 예. 4차는 일본은 네. 끝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4차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네. 네, 일본은 이제 5차가 시작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올림픽 시작되면 재고조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도 혹시 그런 사태가 오를 것 같으면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긴급 사태를 선언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사실 어쩔 수 없이 긴급 사태를 선언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네. 긴급 사태를 선언할 때는 무관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단들이 계속 압박해가지고 무관중으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도쿄, 치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네. 그 수도권의 경기는 모두 무관중 이런 식으로 결정됐고요. 네. 그게 발표는 정식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은 나온 건 아니네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가 관중 50%는 받고 축구 경기나 뭐 야구처럼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경기만 무관중으로 한다. 네네. 이런 발표가 원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전체를 전부 다 무관중으로 하는 식으로 발표를 다음 주에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스가 총리는 무슨 예언가입니까? 말만 하면 다 말이 씨가 되네요. 그렇죠. 네, 지난 2월 7일에는요, 네. 취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상 취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아주 심한 상황이 오면,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야당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취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네. 아까 기자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네네. 앞에 있었던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고요. 그렇죠. 예. 네, 올림픽 취소라든가 무관중을 주장한 전단들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자민당 안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네네. 높습니다. 그거는 10월에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패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돈치 그게 사라져가지고 2009년처럼 네. 야단 쪽에 정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진짜 오면 막바지에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막바지에 취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올림픽을 혹시 하더라도 감염이 확산될 우려는 네.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네요. 그리고 델타 편이라든가 뭐 요새는 라마다 편이라든가 라마다 변이요. 예, 네. 그거는 남미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에. 그것이 올림픽을 계기로 10만 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관계자들이 그게 그 뭐라 할까 도쿄 올림픽 편이라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와, 그러면 정말 좀 부끄럽겠습니다. 네 그게 그 세계로 확산이 되면 그러네요. 굉장한 문제가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걱정을 덜어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취소가 낫다. 그러니까 그런 스가 이야기도. 총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봤자 무관중이면 사실 이 재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예,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본인의 뭐 지지율 같은 것도 사실 별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또 취소를 또 해버리게 되면은 또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예, 않아서 그거는 뭐 스폰서들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무관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티켓 대금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히 날라갔고, 그리고 여행사들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지방에서 도쿄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그 일주일 정도 다 그 오는 관객들이 있어요. 네네. 그냥 여행사가 굉장히 비싼 그 상품을? 상품으로 팔았는데 네. 이거 다 안 되게 되거든요. 어, 예. 근데 그 경우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렇죠. 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일본 경제에도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조금 스가는 뭐 좀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자, 지금 긴급 사태라고는 하는데 일본 도쿄거리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좀 복잡하고 네네. 그러던데 사람들 되게 많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 국민들은 그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막 요새는 긴급 사태가 조금 해제되고 네. 도쿄 같은 경우는 그 만용 반지 준점 조치 네, 이런 중점 것을 조치.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 긴급 사태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긴급 사태의 경우는 그 영업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입니다. 네. 네네. 네, 8시까지 그 영업을 허용하고요. 네, 아예 주류, 그러니까 술을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 만년 반지 준점 조치 때는 7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이후는 안 됩니다. 네. 네, 약간의 차이이지만, 네. 그러나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우리들이 힘든데 왜 올림픽 하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올림픽 IOC 의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온대요. 예. 그리고 또, 그 VIP, 네. 뭐, IOC 의원 한 사람에게 그 몇 사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득계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거 다 알려줘가지고, 왜 우리는 무관중으로 하고, 자기네는 혹은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고, 네네. 학교에 체육 시간도 없어졌는데 그러죠. 왜 예. 국제 체육 대회에서 그런 식으로 득회를 주느냐? 그렇죠. IOC 위원들한테만.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이 일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나가요, 또.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나갈 것까지야. 예, 되게 특이하네요. 예, 일본 예, 그런 게 좀 예. 있어요. 예, 이번에 네. 그 불만을 쉽게 표출을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불만을 그러니까 그거는 막 요새 건전성을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 일본 안에서 왜 백인들한테 득계를 주고 그러니까. 예, 네. 우리 오히려 자국 국민들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못하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IOC에 이게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이런 말까지. 이야기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새 처음으로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원래 일본 국민들은 뭐 되게 정부의 말을 잘 듣는다, 네. 뭐 불만을 잘 표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는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네. 마루야마라는 그 도쿄올림픽 그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경기장에서는 주류 판매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스폰서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그 영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겠네요. 집단 항의를 했어요. 예, 그게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루 정도 지나서 마루야마 장관이 굴복했어요. 뭐라고요? 굴복해가지고 네. 경기장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럼 또 스폰서들이 또 화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스폰서들도 역시
국민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러죠. 사실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뭐 옛날에 무사들의 기질이 나오면 이게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 특히 아사히 맥주가 네. 자진해서 우리는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일본 정부 그리고 스폰서 vs 일본 국민 이러한 구도가 좀 있어요. 되게 대립 구도가 좀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군요.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하고 위료 관계자들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구도 속에서 일본 정부가 조금씩 굴복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스폰서들은 좀 화가 나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또 처해 있고. 예, 그 올림픽 경기장 가까이에 많은 부스를 더 설치해가지고 네네. 홍보를 많이 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람들 오지 않는데 네. 의미가 없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취소하는 그러한 행사, 많은 이벤트 취소하는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런 것도 요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올림픽 계기로 해서 원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우리들의 네, 관심사였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사실 그 일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은 싫어요. 우리랑 얘기하는 거. 네, 그러나 한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러브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스처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그 일본이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을. 그럴 경우는 국제 여론이 일본에 대해서 나빠집니다.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것 같은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본에서 정식적인 어떤 그 회담의 이야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대통령이 오를 경우는 존중하게 회담을 세팅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더 들리는 이야기는 회담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인사 정도로 끝난다. 인사 정도만. 네네. 뭐 10분, 20분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담 같은 건 아니다. 네, 이러니까. 네. 그런데 무슨 정부는 사실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걸 텐데 뭐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너무 어린애 떼쓰는 식으로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 그,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네. 이쪽에서 거부를 쭉 했어요. 그렇죠. 정상회담을. 그때 한국에 대한 그 소문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국제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게 일본이 그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간제 지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전식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간다. 일본에. 네. 그러한 그 곡선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역시 스가 총리의 최선, 네. 그러니까 다시 총리가 되는 길에 엄청나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스가 총리가 또 뭐 좀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행주서가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원래 수출 규제 같은 게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우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일본의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안 한다라기보다 네. 그거는 한국 쪽의 그 수출 관리가 미흡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뿐이고요. 아, 말만. 네, 그러나 요새는 한국 쪽의 뉴스도 일본에 많이 나가고 들어가군요. 있습니다. 예, 일본말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그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아사히신문 같은 데는 그 사설로 2년간은 진짜 필요 없는 수출 규제를 했다. 필요 없는 수출 규제. 예. 그것을 사설로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특히 삼소재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요새 그런 관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처음은 일본 정부를
고소할 생각. 고소할 생각? 예, 예.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사신문에서 사설로도 나갔기 때문에 네. 일본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파 쪽의 사람들은 뭐 한국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그렇지 않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과 고려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뭐 했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표지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군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입은 타격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더 좀 문제가 예, 생겼기 한국에는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 그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는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훨씬 나아진 예, 것 같아요. 프라스소 같은 것은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50%에서 10%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기타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계속하면 진짜 국산화라든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네. 근데 이 길을 사실상 가야 되고요. 그렇죠. 앞으로 일본이 뭘 하는지 진짜 모르거든요. 네네네. 네. 어쨌든 오히려 우리 쪽은 잘 됐는데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권 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거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겠다는 거는 뭐 좀 비난도 안 하고 그냥 좀 멀리 좀 저쪽에다 던져놓겠다 그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들려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원전 마피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반유는 확실하게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값이 싸고 네. 좀 뭐라 할까 손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예, 사실. 예. 결국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IAEA에서도 한국을 포함시켜 가지고 네네. 이제 국제 감시단을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일단 일본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나 거기에 중국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감시단을 구성할 때도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간 반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오염수라는 게 계속 지금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네네. 20년으로 안 끝납니다. 영원히 반유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예.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네. 일본은 그러니까 수치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러나 수치가 문제 없다고 해도 삼중수소 같은 것은 이제 이것은 절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것을 영원히 사실 내보낸다. 지금 있는 양은 20년간 30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생산이 되는데 예. 사실은. 그 일본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영원히 오염수를 바다에 반유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요. 일본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해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브링컨 그 금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이든은 그 이야기 절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정확하게 이것을 그 판명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은 일본도 사실은 좀 그걸 먹을 텐데 참 특이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예. 아소 부총리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일본 안에서 생수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수를 만들었어. 예, 예. 네. 아 오늘
뭐 좀 재밌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대담한 대담, 정말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대담 나눴습니다.